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9일 최병무 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걸 철회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 글을 써서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그 이후에 민주당 관계자들은 자 이재명 후보의 유연함을 보여줬다 이러면서 칭송이 자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철회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한테 우리가 더 씌워졌던 그런 이미지는 불안한 후보, 고집 부리는 후보, 저돌적 정치인, 뭐 사이다, 뭐 이런 별명들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아닙니까? 캐치프레이즈가 이재명은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지역에 가서는 그게 불법적인 거라도, 불법적인 룰이라도 그래도 그걸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별로 부각이 안 돼 있는데, 아니 불법적인 룰을 어겨가면서 하는 거를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부추기고 다니는가 하는 부분도 틀림없이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철회하면서 재난지원금 지원,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걸 철회하면서 그 총괄특보단장이죠.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정성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뭐 아주 핵심 측근이고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후보는 철학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현실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실 여건을 고려해서 철회한 것이고 역시 이재명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재명답습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은 저돌적 정치인, 이재명은 합니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하려다 맙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걸 유연함으로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게 과연 유연함이냐, 아니면 백기냐,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재명 후보가 지원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제안했던 그게 1인당 한 20만 원, 사실 1인당 20만 원 줘가지고서요, 어디 일부 이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은 1인당 20만 원 주어가지고 우위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그래도 우위로금으로 준다는 건데, 우위로가 될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생색내기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근데 1인당 20만 원을 주려고 한다면, 국비로만 계산해서 대개 8조 1천억 원, 그러니까 8조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은요, 올해 초과 세수가 19조 원이다. 그걸 왜 숨겼느냐? 그렇게 기재부를 압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기재부 해체 얘기까지 했고,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자, 그게 만약에 숨길 의도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까지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시 일부 국민들 중에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중에는 이재명은 합니다. 이 얘기가 맞는구나. 정부가 이 초과 세수를 다른 곳에 쓰려고 하니까,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에 빚을 갚는데 우선적으로 쓰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채무상환 원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뒤집어가면서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하고 기재부 해체, 그 다음에 집권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와서 위협을 해서 결국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백기를 드는 것 아니냐. 거기도 홍백기, 이렇게, 홍두삼이, 이렇게 지금 별명이 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재정 이런 거 법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8조 1천억 원 정도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요. 자, 우선 초과세수라는 건 뭐냐면, 올해 당초에 예상됐던 세금 거치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금이 더 거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초과세수는 세금이 더 거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초과세수가 아니고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를 올해 쓰고 그리고 나서 남는 거 이거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재정 원칙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거친 거는 올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자,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한 달 반도 안 남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 거친 것이 이제 초과세수입니다. 더 거친 게. 이거는 올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뭐 이런 데 들여다보면 올해 초과세수는 올해 써야 된다. 아직 회계연도 독립원칙 얘기를 했었죠. 그럼 올해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지금 현재 본 예산, 그렇죠. 본 예산에 이걸 넣거나 아니면 올해 추경을 편성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추경 편성이 한두 달 내에 뚝딱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추경 편성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올해 본 예산에 써야 되는데 본 예산에 쓰려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0%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예산안이 이미 제출돼 있고 심사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요. 예산안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감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증액을 촉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꾸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압박해서 완벽하게 진짜 홍백기를 들도록 해서 올해 본 예산에 반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올해 본 예산에 8조 원 내지 10조 원을 반영한다? 야당 반대에 뭐 어떤 일반 여론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꼼수를 좀 냈던 거죠. 무슨 얘기냐? 과세 이연. 올해 8월 달에도 그런 적이 하나 있어요. 과세 이연이라는 게 올해 낼 세금을 내년에 내는 걸로 넘겨가는 겁니다. 내년에 내는 걸로. 이렇게 이제 꼼수를 부렸던 거죠. 왜냐면 올해 낼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조가 있다 그런데 왜냐면 올해 초과세수가 지금 19조 정도 더 거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럼 그 중에 10조 정도를 과세 이연을 한단 말이죠. 내년으로 넘겨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받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내에만 쓰면 됩니다. 그럼 내년 내에 추경 편성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충분히 쓸 수 있죠. 아마 그런 구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벽에 부딪힌 거죠. 자, 어떤 식으로 벽에 부딪혔냐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검토를 해보니까 과세 이연을 했을 경우에 40%는 지방교부금으로 써야 하고 이것도 다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또 유류세 인하해줬죠. 뭐 리터당 100 몇십 원, 160원인가 뭐 이 정도로 인하해줬죠. 유류세 인하하면 지금 기름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것도 또 민심 불안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대선 직후까지 그때까지만 또 유류세를 인하해놨습니다. 제 기억에는 뭐 내년 4월까지인가 그때까지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딱 끝나자마자까지 유류세를 인하했어요. 그때까지 기름값을 인하한 겁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진짜 생색내기 선거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하필이면 유류세 인하를 내년 4월까지로 하느냐. 대선 다음 달까지. 유류세 인하는 유류세를 왜 인하했습니까?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에 유류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60몇 원을 인하해 줌으로써 휘발유 가격 자체를 낮추는 효과죠.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경유 같은 경우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 그러다 보니까 그 값을 낮춰줌으로써 좀 어려움을 덜어주겠다 이런 건데 그게 왜 하필이면 대선 다음 달까지냐 이거죠. 그거는 휘발유 값, 경유 값이 안정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거용이라고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 유류세 인하 그걸 뭘로 벌충을 해야 됩니다. 이걸로 벌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세 이연. 법에 그렇게 돼 있고 과세 이연의 지방교부금 그리고 이제 유류세 인하 이런 데 다 쓰는 거 다 거기 제외하니까 실제 남는 돈이 2조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뭘 나눠줍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검토한 것을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후보한테도 보고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결국은 국가재정법, 그 다음에 어떤 정책적 검토, 올해 본 예산에 반영하느냐 아니면 추경을 편성하느냐, 과세 이연을 하느냐, 과세 이연을 할 경우에 이걸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검토가 없이 그대로 밀어붙였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였다. 그런데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검토해보고 정부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래봤더니 이건 황당한 얘기네?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철회를 한 거죠. 철회가 아니라 더 이상 밀어붙일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철회해놓고 이제는 뭐 유연함을 보였다고요? 불가능하니까 철회한 거 아닙니까? 국민을 이렇게 속이면 안 된다. 정직하게 설명을 해야죠. 본인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선용으로 재난지원금을 풀려다가 나중에 법을 좀 들여다보니까 아니 변호사라는 사람이 물론 뭐 변호사도 모든 법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법을 좀 들여다보고 따져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산이 등산을 하다가 이산이 아니네? 내려온 겁니다.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놓고 그리고 중간점에까지 갔을 때 남이 야 그 산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뭔 소리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다가 한 구분응선쯤 갔다가 아니네? 그러고 자기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는 유연함을 보였다. 그럼 그 유연함 속에 있는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그리고 국민들을 또 계속해서 속이려고 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전 국민한테 돈을 올해 세금이 많이 거쳤으니까 그거 나눠주자.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걸 공약을 하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이러다가 가만히 주변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게 불가능해졌네. 내지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였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 극적극적 긁고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사과하고 선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포장지를 갖다가 싹 포장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역시 정책과 철학은 변함이 없는데요. 유연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포장지로 국민들 앞에 포장만 바꿔서 내놓고 그게 마치 잘한 것인 양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골자입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먹구구 밀어붙이기, 법도 제대로 안 보고 이러고 밀어붙이기, 정책과 철학? 그게 뭡니까? 결국은 재난지원금 같은 거 국민한테 풀어서 그걸로 표를 얻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불가능해졌다. 불가능하다 원래 원천적으로 그걸 알면서 철회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걸 분치를 해서 국민들을 또 호도하려고 한다. 이게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철회한 걸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려다가 안 되는 걸 뒤늦게 알고 그리고 나서 철회했으면 국민들 앞에 정직하게 설명을 해야죠. 왜 철회했노라. 그걸 자꾸 또 달리 포장해서 국민들 시선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기준, 원칙. 아니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해가면서 그거 다 알았을 텐데 물론 그때는 뭐 국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그 슬그머니 철회해놓고 불가능한 걸 알고 철회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뭐 정치인들이 뭐 정치를 다 정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할 줄 아는 정치인. 어찌 보면 그게 진정한 용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